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조금 무거운 주제를 이제 다뤄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내년 3월 달부터 시행되는 RC, 항공기에 관한 제재, 정확한 법률 명칭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찾아본 건 아니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시행이 확실시 되는 지금 세부 이제 세칙 이제 조율만 남았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 이제 기존에 이제 RC 회원들, 예, 이 이제 자유비행연대라는 것을 이제 조직을 해가지고, 어, 네, 정부, 어, 네, 공단 측과 이제 네,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저처럼 RC 헬기를 주력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안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비행기 같은 경우는 삼종의 경우 이제 비행 시간을 인증을 받지 않고 네, 간단한 시험으로 대체를 한 걸로 돼 있는데 왜 하필 RC 헬기에 대해서는 협상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네, 뭐 시험을 통해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이제 자격을 부여하는 네, 그런 네, 조건에서도 이제 밀려났다는 얘기를 그냥 얘기만 들은 게 아니고 사실로 이제 네, 자비위원회 입장을 통해 가지고 네, 들은 상태고요. 듣고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씨 헬기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 왜 이런 차별이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네, 이번 영상을 찍게 됐고요. 네, 네, 제가 이제 나름 정리해본 바를 이제 예, 하나씩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 앞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네, 1번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네, 찬성. 네, 당연히 규제는 네, 어느 정도 선에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뉴스를 봐도 네, 재작년에 봤어도 뭐 어떤 헬기 동호인들이 술 마시고 뭐 네, 그거는 크게 상관없네요. 어쨌든 RC 멀티콥터 조그마한 DJI 메이빅이나 팬텀 같은 경우가 어 네 조종을 잘못해가지고 남의 차 위에 떨어뜨려가지고 이제 차 기물을 파손한다든가 아니면 어린이날 행사할 때 가가지고 뭐 사탕을 뿌리는 행사 도중에 네, 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떨어져가지고 네, 어린이들을 다치게 한다든가 또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아파트 네, 예, 외부에서 이제 내부의 부부의 사생활을 갖다가 이제 네, 동영상을 촬영한다든가 하는 그런 류의 분명히 사고가 있었고 RC 헬리콥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전부터 사고가 있었죠. RC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사고가 분명히 있고 그거 이제 그런 사고는 근데 뭐 RC 쪽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쪽이 다 있죠. 모든 취미에서는 그런 사고가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네, 규제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네, 분명히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내용으로 보자면요. 법률의 합목적성이라는 건데요. 침해하고자 하는 법률이 지향하는 목적을 수행하는데 적합하게 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이제 항공법과의 이제 충돌 여부 당연히 생각을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제 기 기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항공법 네, 비행 금지 구역에서의 비행을 해서는 안 된다든가 네, 그런 거는 당연히 지켜져야 되고요. 근데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번에 이제 RC를 하는 사람들을 RC 동호인들을 이제 약간 네, 제재할 수 있는 법은 네, 만들어지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사생활 자유와의 이제 충돌 여부가 되겠죠. 네, 요 사생활 자유는 당연히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취미를 다 가지고 있게 하는데, 네, 그 취미와 이제 항공법과 뭐 기타 이제 다른 사건, 사고,
기업들과의 이제 조율에 관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면은 법률상 형평성에 관한 것인데요.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언급했다시피 RC 비행기 그리고 이제 멀티콥터 하고 달리 제재 대상의 분류 후 분류 대상들 사이에서 차별을 둘 때 그 차별이 과연 합리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만든 차별인지 여부, 네, 멀티콥터, 비행기, 헬리콥터, 를 당연히 그 비행에 관한 이제 비행을 하는데 이제 관한 그 스킬을 어느 정도의 숙련도를 얻기 위한 그 방법이 다른 것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멀티콥터, 비행기, 헬리콥터에 관한 그 구분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고요. 근데 기체 중량에 의한 구분만 현재는 이제 그 존재를 하는데 이 구분 기준이 과연 그 규제하는 데서 이제 적합하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형 이제 저처럼 이제 헬기를 날리는 사람들은 그 아주 조그만 기체부터 큰 기체까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큰 기체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중간 기체 뭐 여러 가지 기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기체 크기는 사실상 헬리콥터를 날리는 데 있어 가지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고요. 멀티콥터는 근데 멀티콥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숙련도만이 거의 유일하게 중요한 그 사람들이 이제 날리는데 얼마나 잘 날리는지가 아주 중요한 그 차별을 둘 이유가 되는 것인데 왜 기체 중량에 의한 구분만을 차별을 하기 위한 기준으로 만들어 놓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규제 대상의 구분 중 기체 무게에 대한 분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규제 기준에 속하는지 여부. 방금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건데, 기체 무게에 의한 분류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관한 규제 기준,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그 기체가 얼마나, 그러니까 그 멀티콥터나 비행기, 헬기를 따지자면은 일단은 제가 하고 있는 헬리콥터는 시야 비행만 하기 때문에 아주 멀리 날린다고 해도 조종자로부터 100m 이상의 거리를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반면에 비행기 같은 경우는 그보다 조금 더 멀리 날 수 있죠. 근데 역시 시야 비행만 합니다. 물론 비행기에다가 이제 그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몇백 미터 이상 보내기도 하고요. 군용으로는 몇 킬로 이상도 보낸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콥터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팬텀이나 매빅 같은 경우 몇백 미터가 아니고 몇 킬로 단위로 날아갑니다. 물론 현행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못 날리게는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영상들 유튜브 영상들에 올라온 거 보시면은 몇 킬로 단위 뭐 4킬로, 5킬로까지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그 비행의 거리가 있는데 그런 비행의 거리나 카메라에 이제 가 이제 달렸는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이제 그 남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해서 비행기나 기체의 무게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왜 그런 구분을 지었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5번 규제에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숙고. 방금 말했던 역시 방금 말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비행거리, 카메라 장착 여부, 비행자의 숙달 여부. 이제 간단한 비행거리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듯이 멀티콥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오는
기체들이 뭐 몇 킬로씩 이제 보낼 수도 있고요. 법률상으로는 뭐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몇 킬로씩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들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콥터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비행기나 헬리콥터와 달리 어떤 그 교육을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아주 날리기 쉽기 때문에 그냥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판매자들이 그 안전 교육이나 그런 걸 특별히 하지도 않습니다. 매뉴얼에 뭐 이제 그 안전 요렇게 안전을 해야 된다고 이제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상 그걸 읽어보고 실천하는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거의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네, 나름 이제 현행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자면 멀티콥터 다음으로 이제 많은 이용자가 있는 것이 비행기고요. 어, 그 멀티콥터가 나오기 전에는 가장 많은 그 RC 비행 기체 중에 그 동호인들이 있는 분야가 비행기입니다. RC 헬리콥터에 비해서 역시 비행 거리가 좀 더 멀고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카메라까지 장착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날리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헬리콥터인데 주로 이제 헬리콥터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3D 비행이라고 하죠. 묘기 비행을 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RC 헬리콥터는 최소 채널이 6채널 이상입니다. 한 개의 채널이 늘어날수록 비행의 기술이나 그 어려움 정도의 여부가 훨씬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훨씬 더 늘어납니다. 멀티콥터 같은 경우는 구매하자마자 1, 2분이면 누구나 거의 날릴 수 있고요. 그리고 비행기 같은 경우는 착륙을 빼고 비행기를 날리는 것 정도는 뭐 한 몇 시간 이내에 거의 다 가능합니다. 근데 RC 헬리콥터는 이제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호버링 정도만 하는데도 익히는데도 몇 달씩 걸립니다. 그렇게 따지자면은 그 안전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가장 멀리 보내고 가장 높이 보낼 수 있는 멀티콥터가 위험하느냐? 그거보다 더 RC 헬리콥터보다 이용자가 더 많고 또 이제 2종 이상의 대형기들을 많이 날리는 비행기가 위험하느냐? 그리고 뭐 네, 비행 거리가 조종로부터 100m 이내에서 날리는 RC 헬리콥터가 위험하느냐? 그리고 또 그 항공법을 이제 침해할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어떤 기종이 가장 큰 것인가? 네, 요 정도는 쉽게, 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제 방금 얘기한 그런 것들과 비행거리, 카메라 장착 여부, 비행자의 숙달 여부랑은 상관없이 왜 기체의 무게를 기준으로 한 차별을 하는지, 기체의 무게를 기준으로 한 차별이 과연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RC 헬리콥터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좀 많이 동의를 하실 걸로 알고, 물론 제 지금 영상을 보실 분들은 RC 헬리콥터를 하시는 분들만 보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아마 법률에 관해 가지고 법정에서 다툼이 아마 생길 걸로 분명히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자격증을 따지 않고 이제 날리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그 벌금을 이제 내셔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생기실 거고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돈, 제가 헬기 말고도 다른 몇 개, 헬기는 지금 현재 자격증이 없긴 없습니다만, 다른 몇 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다른 그 자격증들은 직업을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 들이고, 그것을 이제 그 취득하는데도 100만 원이 채 들어가지 않는, 뭐 70만 원이면 충분히 취득이 가능한 그런 자격증들이고, 그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앞으로의 그 직업에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고자 되는 자격증인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이 채 넘지를 않습니다. 근데 왜 고작 취미를 위한 자격증에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취득을 하게 만드냐? 그게 또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RC 헬리콥터 유저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RC 산업이 이제 갈수록 죽고 있고, 또 RC를 판매하시는 분들도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RC 헬리콥터를 제작하는, 전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그런 그 RC 헬리콥터를 제작하는 업체가 하나가 있는데, 그마저도 곧 이제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전부 다 같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뭐, 말이 좀 두서없이 이제 진행됐는데요. 약간 제가 좀, 아, 네, 머리가 복잡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찍는데 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 있었습니다.